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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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7일, 6월 16일 이슈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가 FMC가 끝나고 일단 오르긴 하는데 만족스럽진 않고요. 그래도 일단 반등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할 내용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삼양식품, KTNG, 그리고 BH, 기아,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는 이제 요새 안 좋죠. 삼성전자, 그리고 TNL, 여드름 패치, 어제 자사주 취득 공시가 좀 있었죠. SKC, SPC, 삼리, 이것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건설 쪽하고 화학, 고퍼의 기회, 뭐 이런 내용도 일부 있고요. 종합상사, 그리고 이제 FMC와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지금 주식 시장이 급락을 최근에 어쨌든 했잖아요. 뭐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줬고, 그 배경은 결국엔 뭐 급락의 이유는 이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강도 강화, 그로 인해 이제 경기 둔화, 침체 우려, 이게 이제 결국엔 작용한 거죠. 현재까지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물가가 너무 높았고, 아무튼 FMC를 정리를 해드리면 그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0.75% 올렸고요. 7월에도 아마 올릴 거예요. 그리고 9월에 0.5%,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릴 것 같고, 지금 예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지금 금리가 1.75잖아요. 한 번 더 올리면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기준으로 2.5가 될 거고, 여기서 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5, 3. 그래서 한 3.5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아무튼 9월에 0.5로 한 번 올리고, 9월에 한 번 더 올리고, 10월하고 11월에는 0.25%. 이렇게 좀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연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헤드라인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대응하겠다. 다른 거보다 요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가격의 비중을 또 많이 차지하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헤드라인 CPI 지수에 보고, 근데 이게 유가 올라가고 너무 또 올라가면은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7월도 0.75 인상한다고 다 지금 예상합니다. 이건 악재는 아니에요.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9월에 0.5, 이 경로대로 하면은 더 이상 악재는 아니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130달러, 140달러 또 가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0.75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조금 경로가, 시장 예상은 훨씬 더 급했어요. 근데 요번에 약간 슬로우해졌고, 그래서 미국이 올랐거든요. 근데 못 믿어요, 아직은. 왜냐,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유가 떨어져야 됩니다. 유가만 떨어지면 이제 증시는 행복해져요. 그 유가가 좀 안정화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됩니다. 9월에 0.5로 안 올려도 돼요. 0.25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증시는 완전히 급등해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 경로를 잘 생각하시고, 근데 저는 자연적으로라도 유가가 지금 수준을 만약에 그냥 유지만 해도요,
올해 10월부터는 물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거 아까 이리온 제가 그 라이브 할 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작년 그 미국 물가가 8월, 9월이 그 델타 변이 때문에 낮았어요. 네. 낮았기 때문에 올해 8월, 9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계속 높게 나올 겁니다. 유가가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기저가 낮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승률이잖아요, 물가가. 근데 작년 10월에는 높았어요. 네. 작년 10월은 물가가 높았습니다. 급등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10월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겠죠. 상승을 해도.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라는 10월부터는 꺾일 확률이 높다. 근데 국제 유가가 너무 오르면 또 이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수준 유지한다는 가정. 근데 만약 유가가 꺾여요. 그럼 훨씬 좋은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시나리오라면 지금 공포의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오르는 날은 하지 마세요. 오르는 날 주식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주식 투자 굳이 할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오르는 날은 또 공포스러운 급락이 또 나올 겁니다. 한 번에 끝날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오는 해야 되지만 그런 급락에 맞서서 그럴 때 현금을 좀 투입을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오르는 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좀 올랐다고 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가 뭐죠? 7월 15일 바이든 사우디 방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종료 언제 될지,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관세 인하, 요 세 가지가 올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한. 예, 그러니까 유가 꺾여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유가가 꺾이는 시나리오고, 요건 다른 물가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다 되면 하반기장은 완전히 또 반대로 급등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하나도 안 되면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이걸 예측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뭐 하반기에 무조건 3천 갑니다. 아닙니다. 하반기에 2200 깨집니다.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고, 그죠? 저런 이제 걸 생각을 하면서. 근데 다만 상식적으로 지금 정도만 유지를 해도 10월부터는 물가가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적어도 그게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보다는 지수 레벨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예.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보고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제가 보니까 이걸 캡처하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선은 긋는데, 예, 그을 때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좀 선을 긋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똑바로 이게 방해 안 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 삼양식품은 대신증권의 한유정 정한설 연구원님이 이제 해주셨고, 목표 주가 13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곡물가 급등으로 최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불닭볶음면 잘 아시죠?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독보적인 입지를 좀 구축 중이고, 그 다음에 밀양 신공장이 이제 준공이 됐죠. 이 밀양. 요게 좀 이제 신공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건 많이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현저하게 지금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극 매수를 뭐 저도 막 무조건 해라는 아닌데, 애널리스트는 좀 적극 매수 의견을 냈고요. 2분기 영업이익 55% 증가할 것 같고, 기존 추정치 상회할 것 같고요. 해외 매출액이 31% 급증할 것 같습니다. PER이 9.5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삼양식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 오리온이 얼마나 실적 잘 나오니까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음식료도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좀 슬로우한 구간으로 보세요. 당장 가긴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KTNG
하나금융의 심은지 연구원이 목표 주가 103,000원. 어쨌든 1분기 수출도 호조고 펀더멘털이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거 상황인데 이게 잘못 써졌네요. 그래서 KTNG 뭐 배당도 6%나 주고 하니까 뭐 여전히 우린 내용은 다 알죠.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이 리오프닝 하면 홍삼 판매도 잘 될 거예요. 면세점에서. 그걸 좀 기대해 보시고, 그 다음 BH는 이렇게 캡처하실 때 한 번씩 좀 멈추시고 캡처를 하세요. 하실 거면. 제가 그렇다고 무작정 너무 천천히 할 수는 없어서. 자, 그리고 BH는 목표 주가 4만원. 이거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영업이익 216억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고, 37%나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우호적 환율 속에 애플이죠. 애플 모델 판매 호조 보이고 있고, 경쟁사들이 사업을 다 철수했어요. 점유율이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호적이죠. 스마트폰 쪽에선 가장 좋은 성과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도 역대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승할 걸로 보고, 하반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최대 수혜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LG 이노텍과 더불어서 내년까지 가시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어요. 퍼 7배밖에 안 돼요. BH도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이제 오늘 반등 나오는데 철저하게 오를 때 사지 마세요. 항상.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아셨다면 급락할 때, 주가 빠질 때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PER은 여전히 쌉니다. 다만 오르는 날 사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주가가 한 번에 갈 수 없는 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기아 IR 후기가 있었는데 뭐 연간 영업이익 유지했고요. 원자재 비용 부담은 지속된다고 하지만 환율 상승 때문에 뭐 커버할 것 같고, 수요 해소 우려도 제한적이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반도체. 저는 자동차 그래서 부품도 좋아진다고 보는 게 드디어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어제 한번 김준석 연구원이 보고서도 보여드렸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다 집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수재고 극히 낮고, 물류 노조 파업이 있었지만 주말 특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 정상화에 따른 대기 수요, 소매 회복 또한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Q&A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환율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익률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전기차 판매 목표가 2030년까지 120만 대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은 2분기 실적 좋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전히 계약 물량도 견조하고, 취소율 변동 없고, 인센티브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쌉니다. 5.5배가 뭐예요, PER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요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요거 그대로 제가 한번 뭐 적어봤는데, 현대차증권 이제 목표 주가 낮췄고요. 개인 활동 체제로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왜 주가 빠졌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글로벌 투어를 소화하고 군 공백기 있죠. 공백기 직전에 완전체 활동을 해서 좀 굉장히 이익을 더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반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 60만 명 모객을 예상했거든요. 글로벌 투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급락한 겁니다. 그리고 동사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824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인데, 매출 급증은 이제 BTS 6월 신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적은 괜찮아요, 당장. 공연도 라스베가스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나쁠 건 없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요게 제일 우려죠. 그 BTS 입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유닛과 솔로 활동 병행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김현희 연구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아울러 공연도 현 시점에서 뭐 빅뱅 솔로 예전에 한 적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BTS도 각각 개별적으로 인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실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올해 예상했던 실적이 3천억이 넘는데 이걸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R 33배로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목표 주가 하향한 이유.
당초 예상보다 6개월 앞당겨서 완전체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요거를 1,000억 정도 이익 추정치를 낮춘 거예요. 그게 어제 주가 급락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더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요 내용은 요런 이유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거. 그래서 이미 반영은 했으니까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했고요. 뭐 왜냐면 이제 주가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고 영업이익은 2분기 좋은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지금은 지나간 이슈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요거 때문이거든요. 메모리 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어쨌든 반영을 했고 내년 업황을 보자. 내년 업황은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왜냐 지금 수요 전망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봤을 때는 보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렇게 수요가 굉장히 부정적일 때는 공급이 낮아져요. 그러면 공급 강소로 업황이 돌립니다. 그리고 내년엔 적어도 올해보다는 수요가 좋겠죠. 올해는 진짜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수요가 안 좋을 걸로 보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도 이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PBR도 최하단 근접을 했습니다. 그 모든 지표들이 바닥을 좀 가리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전망. 이게 D램 공급 증가율이거든요. 요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20년도 보이시죠? 여기 공급 증가율. 요게 20년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하이닉스가 특히 지금 보시면 다 내려가죠. 여기 이렇게 공급 증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년 업황은 수요가 정말 망가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L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 패치, 창상 피복제 우리 그 뭐 손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술했을 때 이렇게 봉합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피부 재생해주는 그거 만드는 업체고 2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보고요. 최근에 주가 좀 빠졌죠. 하이드로콜로이드 이게 창상 피복제입니다. 원료 이게 제품이고 이게 증설이 끝난대요. 조만간. 그렇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이게 여기 뭐 피부 같은데 뭐 의료기기나 이런 거 할 때 뭐 약간 주사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 화장품 매출도 본격화 될 것 같고 해외 진출 가속화되고 있고 퍼는 12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TNL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단 안 좋았어요. 사실 1분기까지. 2분기 특히 3분기로 갈수록 좋게 보는 것 같고 이게 수주잔고입니다. 그렇게 보는 배경이 창상 피복제 수주잔고 이게 매출액 추인데 이게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SKC는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제 내용은 다 아니까 키움에서 나온 건데 요겁니다. 동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보이시죠? 동박 가격이.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세계 1등 돼요. 내년인가 내후년 되면요. 그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이거 뭐죠? P 곱하기 P도 올라가죠. 단가 오르죠. 물량 증가하죠. P 곱하기 Q가 오르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SPC 삼립은 이제 뭐 베이커리 포켓몬빵 대박 났죠. 그래서 매출 21% 성장할 것 같고 이번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실적주로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맥분 가격 이제 가격 인사 이게 이 밀가루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매출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돼요. 특히 라면 업체들이 많이 쓰니까 실제로 국내 라면 업체들이 공급을 많이 해요. 하반기에도 실적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렇게 보는 거는 포켓몬빵 리오프닝 그리고 휴게소 갖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저기 휴게소 하나 갖고 있어요. 고속도로. 베이커리는 또 띠부실 161종 이거 참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포켓몬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거 모으는 게 취미고 막 한때 열풍이었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맥분 사업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수직 계열화 되어 있고 베이커리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라면 업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PER이 11배. 제가 SPC 삼립은 예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그때 실적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이때였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아마 저기 이트렌드 방송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였고,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심하라 그래. 아니,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건 좀 줄이셔도 될 것 같다. 왜? 밸류가 비쌌어요. 저 구간은. 저 땐 비싸요. 막 PER 막 15배 했던 구간이니까. 예. 근데 그 레벨은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포켓몬빵이 잘 팔려가지고 막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아니 포켓몬빵이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예. 그래서 아무튼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완전 또 최근에 저 안 봤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은 괜찮죠. 지금 보세요. 지금 퍼 11배 잃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내가 들어도요, 밸류가 싸면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이때도 막 좋은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포켓몬빵 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주의를 해주세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지금 위치가 또 낮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만 괜찮다면 투자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밸류를 꼭 보세요. 예, 항상 이렇게 오를 때 사다 보니까 이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11배로 많이 내려왔고, 건설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하나금의 서현정 연구원님 얘기인데, 지금 뭐 요거는 뭐 다른 거보다도요, 요게 핵심이에요. 싸요. 싼데 왜 못 가냐? 정부 정책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나올 겁니다. 분상제. 예, 그래서 6월 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만 해주면 모멘텀 받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DLNC나 뭐 GS건설 이런 거 많이 걱정하시던 것 같은데, 예, 너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막 아무런 힘도 못 써요. 그렇지만 저런 정책 발표가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 분위기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좀 너무 답답한 구간이지만 건설주도 한참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반복이에요, 계속. 근데 지금은 저점을 또 깬 구간이니까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방향은 맞아요. 근데 속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형 건설사는 어쨌든 해외 수주도 기대를 해봐야죠. 유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화학 고퍼의 기회인데, 화학주 지금 안 좋았죠, 그동안. 화학주가 대표적으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예요. 그러니까 실적 안 좋을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적이 안 좋으면 PER이 올라가죠. 그때가 업황 바닥이고, 너무 실적이 좋으면 또 이게 주가 고점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그동안. 근데 진짜로 지금 화학업종이 PER이 높아졌어요. 왜? 실적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폴리에틸렌의 한 종류인데 18%나 빠졌고요. 주요 제품들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예. 레깅 효과는 뭐냐면 이제 시차, 원재료비가 투입되는 거하고 지금 판매가, 여기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나타낸 거고. 그래서 순수 화학기업들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됐고, 이미 롯데케미칼만 해도 40% 이익 추정치가 하향됐어요. 엄청나게 하향됐어요. 그래서 지금 PBR이 0.47배까지 떨어졌고, 퍼는 올랐어요. 왜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13배, 18배. 비싸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퍼가 높을 때 사면 또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고퍼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적용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화학주들이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경험상, 그리고 물론 아직 실적이 언제 개선될지 몰라요. 여전히 뭐 화학 제품 마진 개선도 제한적이고, 다만 핵심 뭐냐면 잃을 건 별로 없는 자리고, 그리고 최근에 나프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재료 비용은 떨어졌고, 그 중국이 부양책을 또 이렇게 세게 써준다면 석유화학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은 천연가스를 주로 원료로 많이 만드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럼 경쟁력 면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롯데케미칼 예전부터 이게 2011년부터요. 이때 퍼 높을 때 PER 수치 보이시죠? 이때 PER이
높았을 때 사면 거의 수익이 났어요. 올라갔어요. 이때는 저퍼죠. 여기 보이세요? 완전 저퍼. 이때는 업황 너무 좋을 때죠. 그랬다가 대상공장 화재로 또 이렇게 됐다가 지금 PER이 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많이 떨어진 거죠. 주정책.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저 고포 관점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 회사들 뭐 좋은데 영업 환경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랑 원화가 약한 거는 동시에 진행되기 힘들어요. 원래 늘 다른 방향성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달러가 약할 때입니다. 지금 어때요? 원자재 오르는데 달러가 같이 가요. 왜 그러냐면 공급 때문에. 그죠? 이 전쟁이 기름에 불을 붙였죠. 그래서 예전과는 되게 다른 이유가 수요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상품 가격이 꺾이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종합상사 업체들에 대해서는 좋은 그림을 계속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옛날보다 사업을 많이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역도 하고 원자재 사고팔고도 하고 에너지 또 다른 데 투자도 많이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다 비슷합니다. 우리 LX 인터내셔널 한번 공부해봤죠.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건 넘어가고요. 이런 거. 이런 쪽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수준은 정말 저렴합니다. 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2011년 대비해서 이익이 4배나 늘었거든요.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낮아요. 시가총액. 당시 시가총액이 그때가 2조 4천억인데 지금 1조밖에 안 돼요. 포스코도 마찬가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당시 시총이 4조 3천억. 2007년도, 2011년에. 근데 올해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영업이익이 지금 8,620억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영업이익이 1,650억이니까 그때보다 이익은 거의 7배가 많은데 주가는 훨씬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 다만 우려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글로벌 교역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유가라든가 이런 상품가격이 좋으니까 실적은 좋겠지만 내년에는 안 좋아질 수 있다. 결국 무역회사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장기화되면 수요 둔화로 종합상사 업계의 실적 둔화는 불가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좀 이해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상사 매력이 있어요. 앞으로도 실적 좋을 거고 다만 내년에는 꺾일 확률. 그리고 왜 여기 보면 LX 인터내셔널이 요게 시총이에요. 11년도에 시총이 이렇게 높았어요. 지금 이제 시총이 그나마 이제 올라온 건데 이익입니다. 이 막대기가.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때보다. 근데 주가 더 낮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익은 엄청 많아요. 당시 여기보다. 이때보다. 그럼 왜 이러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 이슈잖아요. 저 공급 이슈가 언젠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언젠가 정상화된다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주가가 막 많이는 못 오르는 거예요. 언젠가 꺾이겠지. 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쉽게는 안 꺾여요. 당장은. 저도 꺾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급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상사주들 투자가 뭐 보유는 괜찮은데 아무튼 올해 하반기에는 가을 정도부터는 서서히 챙기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꺾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굳이 이렇게 내려갈 때 발 필요는 없겠죠.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고요. LX 인터내셔널이 좋았죠. 단 지금은 되도록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 올랐고 우리가 이거를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게 실적 보고 여기였어요.
기억나요? 아, 여기. 기억나시죠?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 그때 제가 실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PER이 3배. 말도 안 됐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상사주 보유하신 분들은 저런 내용 꼭 알아두세요. 아, 내년에는 좀 꺾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수요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어서 유가나 이런 게 올라간 거니까 이게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안 보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돈은 많이 버는데 주가가 더 싸게 거래되고 있구나. 저평가 받구나.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기승전 뭡니까? 지금 무조건 기승전 뭐죠? 에너지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무조건 이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금리로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아니, 연준 의장이 금리 올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뭐죠? 핵심은 전쟁 끝나야죠. 전쟁.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은데 9월부터 이제 난방 시즌 서서히 다가오죠. 그러면 천연가스나 원유 재고를 확보를 해야 돼요. 석탄 같은 거 미리. 유럽은 이제 발전해야 되니까, 난방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재고를 미리 확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유가가 높고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가격 또 튀는 거예요. 그럼 또 물가 또 튀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시나리오가 안 맞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죠? 10월, 11월부터 이제 금리도 둔화될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부터는 둔화되는 게 현재로서는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좀 제발 저도 꺾이길 좀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7월 15일 날 사우디 방문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돼요. 러시아. 이건 푸틴한테 달린 거죠. 제발 좀 푸틴이 좀 정신 차려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갑니다. 그럼 증시는 급등해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거잖아요. 그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좀 긴 보고서인데 제가 그냥 핵심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 비교한 거거든요. 보시면 얼마나 지금 빠른지 아시겠죠? 요게 언제냐면 94년도 0.75% 인상했을 때, 그때 긴축 속도 엄청났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오일 쇼크 79년도 그때 미국 금리 엄청 올릴 때, 이때 그냥 미친듯이 올리죠. 볼커 의장이 그때거든요. 지금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초기 속도로는 제일 빨라요. 그죠? 예. 그리고 예,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2년물. 이게 2년물 국채 금리가 보이세요? 속도가 미쳤죠. 10년물. 옛날에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비교해 보세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러니까 나스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인상 속도, 그러니까 이 금리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쭉쭉쭉 망가져 버린 거죠. 그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시장이 놀랐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탈리아에서 독일 금리 뺀 건데, 독일이 가장 우량한 국가고 이탈리아는 좀 예전에도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이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안전자산보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지금 러시아가 이탈리아의 천연가스 공급 15% 줄이기로 했나 봐요. 이탈리아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튈 수도 있으면 저렇게 급하게. 예, 신용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게 좀 안 좋아요. 요게 그래서 좀 진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한번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돼요. 지금 어쨌든 시장은 좀 당분간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유럽도 좀 약간 저런 변수들이 생겼으니까 아직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본격 상승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저런 리스크들, 이탈리아 독일 금리가 좀 다시 내려오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에 하고 유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둘 다 보이시죠? 아무튼 얘네가 꺾여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끝나야 됩니다. 이 푸틴이 전쟁. 그게 핵심이다. 오늘 보고서에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좀 정리해드렸죠. 오늘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좀 오후인데 아직 전자공시나 그런 건 없어서 오늘은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 시장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1시에 좀 미리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좀 아쉬운 게 미국은 또 저렇게 올랐는데 한국은 진짜 못 가요. 답답하시죠? 예, 못 가니까. 여기 보면 오늘 수급은 괜찮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외국인 선물 아주 오늘 신나게 삽니다. 리스크 좀 5% 보고 리스크가 좀 약간 해소됐다. 근데 오늘은 또 금융투자가 안 도와주고요. 참 왜 이렇게 꼬일까요? 그러니까 수급 보면 되게 답답해요. 외국인 620억 사봐야 뭐 하겠어요. 저거는 그동안 판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 5천억씩 사줘야죠. 그죠? 안 사요, 주식. 그 여전히 일부 업종은 또 팔아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전기전자 사는데, 예, 뭐죠? 서비스업은 또 엄청 팝니다. 참. 여기 인터넷이죠. 오늘 네이버 파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답답한 부분이에요. 예, 그게 좀 아쉽고, 업종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올라도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상승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시장 끝날 때는 더 올라가기를 좀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 2차전 오늘은 2차전지가 좋아요. 오늘 특히 LG화학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수화학, 삼성 SDI, 첨보, TSI도 오랜만에 올랐네. SK 아이테크놀로지. 2차전지 소부장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오랜만에 일진머티리얼즈도 고생 많이 하셨죠. 진짜 오랜만에 오늘은 뿜어주는 것 같습니다. SKC 좋고요. 예. 오늘 오랜만에 2차전지 소재도 좋았고 수산주 2차전지도 오늘 좋았고 오늘 여기 보면 LG화학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LG화학도 오랜만에 괜찮았어요. 오늘 2차전지 날이에요. 오늘 한마디로 MLCC도 코스모 신소재가 가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업체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휴스틸 8%. 아마 LNG 그 부분 때문인 것 같고 조선주도 오늘 좋았고요. 조선주가 하루 만에 다시 급등했어요. 오늘은 미포조선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오늘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자원개발주들도 좋고요. 석유화학도 오늘 3%나 올랐네. 이수화학 때문에. 근데 롯데케미칼도 좋아지죠. 대한유화도 좀 살아나고 금호석유. 예, 이 못난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OLED도 오늘 좋았고요. 필옵틱스 여기 다 장비 회사들이죠. 근데 OLED보다는 2차전지가 섞여 있어서 대부분 좀 약간 고르게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쪽도 좋아요. OLED도 주가 진짜 많이 빠졌죠. 휴대폰 부품도 오늘 좋고요. 오랜만에 괜찮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오늘 좋고 오늘 에로티 백큐이 좋네요. 수소차도 좋고 폴더블 폰도 좋고 오늘은 한마디로 태양광 IT 부품 이쪽 좋습니다. 2차전지 소부장 카메라 모듈 반도체 재료도 좀 괜찮고 코스닥이 좋아요. 확실히 오늘 이쪽 반도체도 좋죠. 엔터사는 오늘 하이브가 오늘 좀 올라가네요. 아까 아침에 빠지던데 다행입니다. 네, 하이브 좀 살아나서 다행이네요. 아침에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여행주 좀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통신 장비 뭐 다 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골고루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빠지는 건 정유주는 안 좋아요. 왜? 그동안 올랐으니까 국제유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사실 최근에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약재에서 빠진 게 아니고 최근에 정유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악재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SOE라고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가 참 약해요. 근데 외국인이 손절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외국인 매도가
좀 네이버를 또 안 좋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쪽은 이제 그 오늘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센서 이상으로 누리호 발사가 좀 연기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연기된 건데 발사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일부 기업들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비록 좀 아쉽습니다. 오늘 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약하고요. 예, 거기에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전자가 가야 돼요. 근데 전자에 대한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줄 때 증시가 위로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전자가 힘이 없으니까 시장도 좀 계속 힘없이 옆으로 좀 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종가는 한번 보시고 현재까지는 플러스 32포인트 오르고 있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긴 호흡으로 봐주세요. 긴 호흡으로 보시고 시장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분간 악재는 다 노출됐어요. 그래서 뭐 아주 나쁠 건 없는데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겠죠. 나오고 또 한번 빠지고 이런 과정은 한두 달 이어지니까 급락을 이용해서 꼭 비중을 늘려가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할 포인트는 생겼죠. 유가입니다. 에너지 가격. 그래서 이거는 정치력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수요가 증가.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잖아요. 수요. 예, 누가 봐도 수요가 가장 확실한 산업은 2차 전지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 보시고,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LNG, 뭐 조선 기자재 찾아보면, 뭐 건설도 해외 건설, 국내도 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될 것 같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오리온도 그렇고 주력 제품이 잘 팔리잖아요. 업황은 안 좋지만 뭐 각 개별 기업마다 또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수요가 늘 기업인지 아닌지,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의 수요가 느는 건지. 제가 이리온 오늘 라이브 할 때 롯데하이마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냉정히 말씀드렸어요. 롯데하이마트는 유통회사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데 경쟁도 너무 치열하죠. 경쟁자가 많아요. 그죠? 거기다가 수요가 줄잖아요. 리오프닝 되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수요가 느는지 주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 제가 내일은 이제 또 이슈 체크로 찾아뵙겠고, 제가 내일 저녁 7시에 그 연합인포맥스 나가요. 연합인포맥스 아시죠? 거기 나가니까 내일 생방이니까 뭐 내일 또 거기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일찍 좀 녹화를 했고, 좀 종가에는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슈 체크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